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제253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리의 김용훈입니다. 지난 방송 252화에 대해서 정정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루시드와 리비안을 비교 분석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비안이 왜 불안한지, 그리고 루시드 주식이 더 희망적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저의 촉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루시드에 한 표를 건다, 이 말을 한다는 거에 리비안에 한 표 건다라고 실수를 했습니다. 이 점 정정할게요. 제가 그때 포드가 리비안에 투자한 게 아무래도 미심쩍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엊그제였어요. 월요일에 포드가 리비안 전기차 공동 개발에 손을 뗀다라는 발표가 났어요. 예, 저 봤어요. 왜냐면 네. 제가 태바이님 얘기 듣고 저 루시드 주식 샀어요. 어머. 예. 오, 잘하셨다. 왜냐면 그 일직선으로 딱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다시 좀 떨어졌거든요. 그때 조금 떨어졌어요. 사놨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때가 딱 살 수 있는 시기였어.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주식 점쟁이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리비안의 주가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향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한편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임에도 그 행위를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그리고 사과도 없이 11월 23일 전두환 씨는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향년 90세라고 하네요. 사람이 장수하는 거를 복이라고 여기기도 하는데요. 전두환 씨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장수를 누리다 가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 사장님? 일단은 제가 우리 방송에서 나오셔서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또 광주에서 여고생으로 있었고 나중에 또 그 영향으로 소설 작가가 된 김현 작가님 있죠? 우리 운영진이신데 지금 현재 아틀란타에 계시거든요. 이분과 요번 이 전두환 씨 사망 관련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그거 먼저 듣고 나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 나누는 게 어떨까요? 네. 장편 노동소설 함께 가자 우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뒤로 나도 한때는 자작나무를 탔다 작품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했던 우리 김현 작가님과 오늘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조지아로 이사 가신 지 몇 개월이 됐는데 벌써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셰프필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애틀랜타로 옮겨왔는데 미국 살면서 큰 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애틀랜타는 정말 큰 도시잖아요. 제가 이제 운전을 잘하지도 못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정말 웬만하면 운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애틀랜타에서는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구글 맵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틀란타를 그냥 동으로 서로 그냥 열심히 주행 중입니다. 애틀랜타는 정말 큰 도시라서 볼 게 많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틀랜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애틀랜타에 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몸으로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조지아 최저임금을 살짝 넘는, 정말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간당 임금을 받고서요. 아시다시피 애틀랜타는 흑인들 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이 미국 회사도 직원들 95%가 흑인이고 좀 매니저분들도 전부 흑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영어 울렁증이 있는데 애틀랜타 여기 액센트 사투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정말 알아먹기 너무 힘들어서 정말 거의 눈치로 때려잡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도 흑인 동네예요. 흑인 네이버후드고,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고, 이 흑인 동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 이 흑인 네이버후드에 뛰어든 제 나름으로는 생각하기에 용감한 아시안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겉으로는, 일하는 곳에서 겉으로는 굉장히 이제 좀 나이스하고 상냥한, 원래 갖고 있는 아시안 여성의 이미지로 겉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게 이제 물론 상냥하고 나이스하지만 제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용기를 내서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내고 있는 파이스티한 아시안 여성으로 버텨내고 살아나려고 고군분투 중입니다. 광주에서 사시고 또 어린 시절 그 끔찍한 일을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겪으셨는데 이 전두환 사망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전두환의 죽음 소식을 듣고 분노를 넘어선 전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 살인마 전두환을 역사의 심판대에서 세워서 정의의 봉으로 심판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잘 먹고 잘 살다 천수를 누리고 살게 그리고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둔 게 너무 참담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 추징금조차 내지 않고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 재산들 다 빼돌려서 그 자식들까지 대대손손 호의호식하면서 살 생각하면 언제 우리가 이 역사의 커다란 악의 획을 긋고 간 사람들을 제대로 처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대체 오기나 할까 의심들기도 합니다. 김현 작가님, 2022년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요즘 바쁘시긴 하겠지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듣고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대통령 선거를 또 앞두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2012년 그때 암담함이 자꾸 막 지금 떠오르거든요. 당시 제가 아이오와 시티에 살면서 시카고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그때 이제 박근혜가 됐잖아요. 그때 정말 다 아시다시피 다 여러분들 모두 멘붕이 와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었는데 또 10여 년 만에 10년 만에 또 그런 상황을 또 맞게 되는 게 아닌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검사공화국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또 권력을 잡게 되고 정치와 모든 일상을 주도하게 된다면 우리가 피로써 쌓아온 민주주의가 또 얼마나 후퇴하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쏟게 될까요? 지금 요즘 솔직히 한국 정치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할까요? 다가올 미래가. 제발 저의 이 근심이 그저 기후의 그 길을 날마다 두 손 모아 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민주주의가 지켜질 뿐 아니라 한층 더 찬란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보니까 이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로 인해서 평생 정말 트라우마로 살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나라 정권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사람들을 분열시켜요. 분열. 쿠데타 같은 거 일으켜서 정권만 잡으면 돼. 이런 거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차별이라든가 어디 쪽 사람들은 안 돼. 그 다음에 이념 공세. 북한군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 광주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직도 이 대한민국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이게 우리들의 화합, 좀 민주적인 발전, 그로 인한 민족적인 성장 발전, 이런 거에 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전두환 씨나 이런 사람들이 한 그 잘못은 단순히 몇 명에게만 끼친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속에 증오, 혐오, 차별 이런 것들이 점점 커나가면서 정말 우리 민족 전체, 어쩌면 뭐 인류 전체한테도 큰 해가 된다는 거, 그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훈 교수님은요? 네, 저는 이제 전두환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드디어 그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위에 이렇게 마음 맞는 분들이 계셨으면은 같이 참 뭐랄까요, 어깨를 같이 하면서 같이 맥주라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는 지금부터 우리 역사의 본격적인 어두웠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이제서야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죽은 사람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규명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죽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노력해왔던 진상 규명의 어떤 노력이 다시 죄가 되고 묻혀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많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히틀러가 죽었다고 해서 그 나치의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멈추지 않은 것처럼 전두환이 죽었다고 해서 그자가 저지른 그가 무도한 어떤 과오가 묻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본격적으로 역사의 양지로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전두환 씨가 지불하지 않고 간 추징금 거의 뭐 1,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더라고요.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법률을 제정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순자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적인 인사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참, 네. 아유 진짜 네. 아유 아니 참 너무하네요. 너무해. 네. 제가 다른 나라들 정치 제도를 비교를 하면서 보니까 권위주의 지도자들 말로는 아주 험악했습니다. 자기 땅에서 눈을 못 감는 경우는 허다하고요. 감옥에서 눈 감는 경우도 많았고, 뭐 심지어는 뭐 사형 집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독재자의 말로는 그런 식으로 많이들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의 말로는 그러한 독재자들의 말로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만큼 뭐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징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발 이순자 씨 다시는 자기 남편이 가장 민주적이었다는 그런 식의 막말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조그마한 바람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제 느낌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옛날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슨 뭐 어디 뭐 봉고의 가봉 대통령과 수교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전 국민이 막 그 태극기 들고 막 만세 부르고, 그다음 저도 생각이 나요. 젊었을 때 보면 김포공항에서 그 청와대까지 전두환이 뭐 외국 순방에서 올 때 태극기 들고 다 나가서 그거 했어요. 그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현재 정부도 보면은 그때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 했거든요. 진짜 자원 외교 같은 거 해가지고 필요한
국가와 수교를 한 성과. 수출 같은 것도 보니까 뭐 엄청나게 했더구만요. 보니까 옛날 그 박정희 전두환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했고, 물론 그게 정부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뭐 뿐만 아니라 아주 뭐 자체적으로 위성까지 쏘아 올리고 기술 개발도 하고, 뭐 지금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근데 옛날에 했을 때는 막 언론, TV, 막 그다음에 사람들이 길가에 줄 서가지고 태극기 들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운동장에 다 모이고. 맞아요. 그땐 그랬어요. 그때보다 훨씬 잘하는 일들이 많은데 언론도 조용하고 보도하지도 않아. 그런 거. 우리들은 뭐 그런 일이 있나 없나 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만 끌적거려서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맞아요.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하다. 뭐 이런 생각이 더욱 더 들었습니다. 요즘에. 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발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왜 아기는 오래 살까요? 라고 운을 떼며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판본 가운데 70인역이라는 게 있대요. 그 70인역에 지혜서라는 책이 있는데 개신교에선 다루지 않고 천주교에서 제2경전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지혜서의 일부 내용을 보면 의로운 자는 이르게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 영예로움은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살아온 횟수로 셈해지지 않는다. 짧은 삶 동안 완성에 이르렀기에 그는 오랜 세월을 채운 셈이다. 죽은 의인이 살아있는 악인들을 일찍 죽은 젊은이가 불의하게 오래 산 자들을 단죄한다. 장수하는 악인들은 의인이 이른 죽음을 보고 냉소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장수하는 악인들은 나중에 수치스러운 송장이 되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영원히 치욕을 받을 것이다.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 그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어지고 완전히 쇠망한 채 고통을 받으며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드린 내용은 지혜서 4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이며 제목은 의인의 요절과 악인의 장수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각기 다른 경전들을 읽으며 위안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가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흉터와 사연으로 다져진 한국 현대사라는 이름의 구름 위, 요절한 젊은 의인들의 안식을 바라며 오늘 하루 문득문득 치밀어 올랐던 성기고 낯선 마음들을 가지런히 정돈해 봅니다. 이렇게 글을 마쳤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씨가 90세까지 연명한 것이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깊이 참여하라는 기회를 이렇게 거듭 준 게 아닐까 싶어요. 하늘이 내려준 이 긴 시간, 기회, 그 뜻을 끝까지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한 채 그냥 가버렸구나.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주로 인생이 참 짧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저는 전두환의 죽음을 보고 느낀 점이 이 생 떠나기 전 내 주변 정리 내가 하자. 그리고 죽음이라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준비, 채비 단디하고 가자. 이렇게 결심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잖아요. 이 생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공부하기 위한 학교나 혹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여행 온 거라면 마무리는 잘하고 마음의 찜찜함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야겠다입니다. 온갖 쓰레기를 그대로 어깨가 천근만근 부서질 것처럼 그 크고 냄새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지 말자입니다. 아니 그걸 왜 짊어지고 가냐고요. 죽음 곧 본향으로 갈 때는 가볍고 경쾌하게 학교가 끝나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아이처럼 가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주 아닌 우리 세상 240화에 초대 손님이셨던 윤미경 화백님의 전시회 소식이에요. 뉴욕 한미협회전이 오는 28일까지 뉴욕의 원 아트 스페이스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회에 출품된 많은 재미 화백님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코리안 크로니클이란 책에 윤 화백님께서 직접 그리신 사퍼가 전시되었고요. 이날 아마존에 책 10권을 오더해서 리셉션에 사인과 함께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 전시회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대랄리 지역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예, 우리 가예 양과 매튜 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어머! 예, 그래서 우리 풍물배 어울림이 가서
풍물을 쳐드렸어요. 상당히 많은 한인 또는 타민족 그 하객들이 많이 젊은 분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당연하죠. 결혼식이니까 신랑 신부 친구분들이 많이 왔는데 이 풍물 저희들이 치는 거 보고 아주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이 영어권 타민족 하객들은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저기 뭐지 하고서 그러면서 아주 좋아했어요. 박수 많이 보내주고 함성 쳐주고. 그래서 그 동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잘 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모처럼 가족들 모여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추수감사절, 이날은 원주민들에게 북미 원주민 추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쁜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원주민들에겐 공포와 절망의 날이었죠. 이날 하루만이라도 원주민들의 깊은 상처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